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두 번째 시간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차 시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수능 시험에도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 더욱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운 구석기 시대와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구석기인들은 사냥, 채집, 수렵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하였고 주로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는 워낙 오래된 시기이고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출토된 유물이 적어서 이 시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석기 시대는 상당히 추운 시대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석기 시대 인류로는 북경의 베이징인 오키나와의 미나토가와인 정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신석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농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석기인들은 농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정착하여 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석기인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많은 신석기 문화가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야 됩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요하 지역부터 보면 홍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황하강 중류에는 양사오 문화, 하류에는 다원커우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양쯔강 유역에는 허무두 문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중국의 4대 신석기 문화를 홍, 양, 다, 허로 외워도 좋습니다. 각 지역 문화의 특징이나 유물들은 간단하게라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홍산 문화부터 보겠습니다. 홍산 문화는 방금 말했듯이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문화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옥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여신의 얼굴상이 있는데 여신의 눈도 옥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여신의 얼굴상을 굳이 만든 것으로 봐서는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여신 숭배 사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홍산 문화의 토기는 채도인데 채도는 토기에다가 색깔을 입힌 채색 토기를 말합니다. 특히 그림에 나오는 토기는 위와 아래가 뚫려 있는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위와 아래가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면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한다는 것을 상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황하강으로 가보겠습니다. 황하강 중류에는 양사오 문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그릇 모양의 채도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황하강 하류에는 다원커우 문화가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세 발 달린 토기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 색깔 토기인 흑도가 눈에 띕니다.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는 시간이 지나고 서로 합쳐져서 룽산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쯔강 하류의 허무두 문화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날씨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라서 일찍부터 벼농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돼지 모양의 흑도가 눈에 띄는데 이곳 사람들이 일찍부터 가축을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허무드 문화는 이전에 이후에 양주 문화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지역의 문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각 문화의 유물들을 잘 파악해 두시고 홍산, 양사오, 다원커우, 허무드를 나타내는 유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주 한반도로 가겠습니다. 만주 한반도는 한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겠지만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 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왜 빗살이냐면 머리 빗으로 토기를 새긴 것 같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늬를 덧붙인 덧무늬 토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열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신석기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하는데요. 조몬이란 뜻은 한자로 승문이라고 하고 여기서 승자는 새끼줄 승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조몬 문화의 토기가 마치 새끼줄을 꼬아서 토기에 덧붙인 모양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다리가 하나가 부러진 여성 모양의 토우도 조몬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로 발견됩니다. 왜 다리가 부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를 제사 지내는 주술적인 용도로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본 열도까지 봤는데요. 여기에서 베트남 지역까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신석기 문화는 풍웅 우엔 문화라고 하는데 토기가 이렇게 폭이 넓고 풍성하게 생겼습니다. 돌림판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요하유역의 홍산 문화, 황하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 황하강 하류의 다운코어 문화, 양쯔강 하류의 허무드 문화,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일본의 조몬 문화, 베트남의 풍웅 우엔 문화, 이것들을 대표하는 유물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잘 봐두시고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각 지역 청동기 문화는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몽골 초원 지역부터 보면 북방식 청동 단검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긴 칼보다는 주머니에 차고 다닐 수 있는 짧은 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의 비석 중에는 사슴 모양을 새겨놓은 사슴 돌도 눈에 띕니다. 중국의 중원 지역으로 가보면 청동 술장과 상나라의 4발 달린 제사용 솥이 눈에 띕니다. 중국 최초의 국가로는 얼리토우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하나, 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들 유물은 하의 것은 아닌가 추정되기도 합니다. 만주 한반도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눈에 띕니다. 이들 유물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한편 베트남에서는 기하학적 문양과 세 머리를 한 사람을 새긴 청동북이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열도로 가보면 일본의 청동기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문화로는 동탁이란 것이 있는데 특히 이 야요이 문화는 기존의 조몬 문화와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출토되는 유적지부터가 조몬 문화보다 서쪽인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가 중심 지역인 것이 특징입니다. 야요이 문화는 벼농사와 청동기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 조몬 문화와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서는 아마 한반도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외지인, 즉 이들을 도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조몬 문화와는 별개로 일본에서 야요이 문화를 일으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청동기 문화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차시는 특히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청동기 문화도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했던 부분들 중에서 정리 포인트는 동아시아 각 지역 신석기 문화 유물 잘 파악해 두시고 홍산, 양사오 다운커우, 허무드, 조몬 문화를 확실히 구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각 지역 청동기 문화 유물도 빼놓지 말고 공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